달러 투자는 부동산처럼 변동성은 작지만 안전하고 거기다가 세금이 없어요. 환율을 가지고 달러 투자를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전문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나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제부터 이 작가님이 예. 이제 주식보다 달러 투자가 쉬운 이유, 그 달러 투자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달러 투자라고 하면 저기 달러 투자가 어떤 건지 좀 쉽게 한번 설명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원달러 환율은 어떤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오일이나 금이나 이런 어떤 자산의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완전히 뭐 국가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상방도 뚜렷하고 하방도 뚜렷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상 지금 같은 이제 저환율 상황에는 수출 기업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좀 악순환이 이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환율을 좀 높이려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다 보면 또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환율이 또 너무 오르면은 또 국가 경쟁력이나 뭐 내수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왜냐면 수입 물가가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정부는 그 환율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 유지시키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달러 투자자들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가격이 이동하는 할 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투자자를 도와주는 이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보통 내가 알기로는 제일 정부에서 좋아하는 환율대가 1,150원 요 정도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는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죠. 정부에서 잘 모르는데. 좋아하는 수출과 수입을 가장 균형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제가 알기로는 1,150원. 아, 근데 정도. 그게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좀 소름 끼치는 게 네. 제가 이제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요. 네. 52주 원달러 환율 중간값. 그리고 그 달러 지수를 이제 저는 이제 가치 척도로 보거든요. 달러 지수의 중간값. 이거에 대한 이제 갭 비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달러 갭 비율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갭이 벌어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갭 비율로 계산을 해서 적정 환율이라는 걸 또 구해요. 근데 적정 환율이 제가 작년에 이제 글을 올린 것도 있는데 1,15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부터는 달러를 사도 됩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비슷한 걸 보니까 아마도 그 금액대가 이하에서 사면은 좀 괜찮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금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부에서 하여튼 그거를 항상 지키려고 방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아,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150원 예, 1,150원 샀으면 될 거는 네, 저는 그랬나 싶어요, 지금. 어쨌든 그게 가장 수출과 균형점을 찾는 최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1,150원 밑에 사면은 1,150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이 밑에서는 사고 그 위에서는 사는 걸 좀 안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주식하고 좀 비교하자면은 뭐 책에서도 계속 언급한 얘기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종목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도 잘 아시는 종목 발굴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좀 쉬운 투자 대상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달러 투자는 종목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밖에 없는 주식시장이 있어서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것처럼 이 달러 하나의 가격과 변동성과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속 트래킹하면서 살펴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쉽다라고 해서 마냥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HMM에 투자를 해도 어떤 사람은 1,500%를 달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손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한 거는 뭐 달러 투자의 장점이나 강점이나 이런 거는 좀 개괄적으로 소개를 한 거고 실제로 어떤 투자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달러 투자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주식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이렇게 마냥 쉽지는 않은 투자가 뭐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또 비교를 하면 부동산 투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예. 세금 많죠. 그리고 40% 가까이 되죠. 예,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적폐라고 불리는 다주택자다 보니까 뭐 팔 엄두도 못 내요. 맞아.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에도 장점은 있죠. 레버리지를 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달러 투자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의 한 중간 정도 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달러 투자는 부동산처럼 변동성은 작지만 안전하고 거기다가 세금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환차익은 이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가 만약에 그런 양도소득세나 이런 게 없다면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달러 투자는 이제 약점이라고 하면은 레버리지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잦은 거래로 세금이 없으니까 잦은 거래로 그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달러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를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셋 다 하시면 된다라고 세 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중에 본인은 달러가 제일 쉬워. 뭐 정리하면은 부동산으로 가장 많이 벌었고 쉬운 건 달러 투자가 가장 쉽고 여전히 주식 투자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역시 뭐 고수들이나 가능한 큰 수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러 투자의 장점을 알아봤으니까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이게 달러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처음 접근해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현금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출장 같은 걸 갈 때 환전을 하는 과정하고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재환전은 또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뭐 거의 이제 여행 가면 돈이 안 남겠죠. 네, 근데 이제 남아서 갖고 와서 이제 재환전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달러의 매수는 그 환전은 그 매수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는 재환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원화를 매도하는 게 그죠? 달러의 매수라고 볼 수도 있고 달러를 매도하는 게 원화의 매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환전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는데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인터넷 뱅킹에서 환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환전 우대율이 좋은 데를 찾은 다음에 환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각 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출시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신한은행의 소울, 그리고 우리은행의 위비, 국민은행의 리브, 그리고 하나은행의 원큐, 기업은행의 아이원. 제가 이걸 왜 다 알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더 다른 은행들도 더 많이 거래를 해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마다 수수료이 다 틀립니까? 수수료율도 다르고 기준 환율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가 어떤 타이밍에는 어떤 데서 환전을 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증권사에서 환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사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서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증권사에서 환전하는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이제 스프레드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이 스프레드가 뭐냐면은 기준 환율이 있고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이면 살 때는 이제 보통 은행 같은 경우가 1.75%의 스프레드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는 1.75%가 높은 가격에 사야 돼요. 근데 팔 때는 1.75%가 낮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7.5원 정도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35원 정도니까 내가 1,000원이 기존 환율일 때 달러를 샀는데 그 스프레드율을 다 적용해서 환전 우대율을 하나도 안 받고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면 1,035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전 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받으면 17.5원이 1.75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원 이상이 아니라 3.5원 이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증권사는 이보다 더 세요. 더 수수료 우대율이. 어떻게 되냐면 스프레드율이 1.75%가 아니라 1%예요. 스프레드. 예, 거기다가 95%의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주고 심지어 이제 뭐 한시적이긴 하지만 심지어 어떤 증권사에서는 100% 환전 우대율 수수료를 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줘요. 와.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1%의 그 5%의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0.0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0.1% 돼요. 사고 팔 때. 그러니까 내가 1,000원일 때 증권회사에서 사서 1,001원일 때 이상에만 팔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산 달러를 어제 1,111원에 산 달러를 오늘 1,114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3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적용 환율이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는 어제 1,110.5원일 때 샀는데 1,111원에 산 게 된 거예요. 0.5원 정도가 이제 추가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팔 때도 저게 1,114.5원 정도에 팔았는데 0.5원이 빠져서 1,114원에 판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뭐 세금 없으니까 당연히 다 빼고 순수하게 3원에 달러당 3원의 수익이 이제 발생한 거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만 환전하면 되는데 그렇지. 예, 뭐하러 뭐 환전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이용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거래 시간에 제약이 있어요. 아, 증권사는? 예, 증권사는 오전 한 8시 30분경부터 오후 한 4시 50분? 네. 뭐 요 정도 네네. 수준까지만 딱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가환전율 뭐 이런 걸로 거래를 하는데 가환전율은 이제 내일의 기준 환율대로 이제 그 환전 그 기준 환율을 정해주는 거라서 투자하는 사람이 쓸 만한 거는 아니죠. 예, 근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환전 모바일 앱들 그런 모바일 앱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5시가 넘었는데 꼭 지금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증권사에 있는 자금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수수료가 좀 높더라도 그런 이제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은 환전 모바일 앱도 쓸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또 단점이 뭐냐면은 거래 금액이 제한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신한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0달러 이상은 못 사고요. 아, 그래요? 예, 원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의 원큐 같은 경우는 1만 달러가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약 사항들 때문에 그래서 또 인터넷 뱅킹도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 뱅킹은 은행 거래 시간 안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신 거래 금액의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뱅킹만 하고 증권사만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 시간의 어떤 제약 부분하고 또 이제 증권사하고 은행은 현찰 달러가 가능해요. 그리고 증권사는 전신환만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전신환과 현찰 달러의 또 개념을 또 이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기까지 해가지고는 일반인들 지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증권사에서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할 때 보면 하여튼 우대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지금 얼마나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아보셔야 돼요. 아마 하여튼 뭐 최대한 자기들이 있어 최고의 그걸 해준다고는 하더라고. 예.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 뭐 정확하게는 못 알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일반인들이 지금 한다면은 가장 쉽게 가장 쉬운 거는 신한솔이 어떤 UI나 이런 것들 되게 쉬워요. 쉽게. 예. 그리고 증권사 이제 2개 정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은데 신한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얼마를 환전하겠다라고 이제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무조건 90% 이상 돼요. 일단 90%의 환전 수수료 우대를 적용된 원화 금액을 이제 원화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사놨다가 환율이 올랐을 때 되팔면 거기도 이제 똑같이 90% 적용이 되고 내가 원화를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가 또 표시가 돼요. 근데 그 차익이 높으면 살 때보다 팔 때의 원화가 높으면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신환 같은 경우에도 증권회사에서 사는 전신환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내가 살 때 1만 달러를 샀을 때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의 금액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팔려고 했더니 뭐 1,010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수익을 이제 얻은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산을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수익률 트래킹이 제 수익률도 제대로 트래킹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더 복잡하게는 은행에서 산 달러를 증권사에다 팔 때도 있어요. 아, 이체해서? 예, 왜냐하면은 그렇죠? 아까 살 때 팔 때 가격이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수수료율이. 예. 그러면 은행에서 할 수 없이 샀어도 팔 때는 수수료율이 더 적은 증권사에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유기적으로 달러가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정신이 없죠, 저도. 사실은. 바로 이체가 그날 바로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어요. 지금 그렇죠. 나도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안 돼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뭐. 고객센터 해가지고 그 증권사에 있는 달러 어디 은행으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전인가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온라인.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 투자하기 되게 좋아진 상황이에요. 좋아졌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달러 이거 맨날 이거 귀찮다. 그럼 네. ETF로 해도 편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패자부활전을 못 하잖아요. 묶이게 되면. 예. 이게 달러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돈으로 돈을 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네. 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도 내가 원화를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네. 떨어진다는 거는. 그럼 원화의 가치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근데 달러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못 느끼는 일이죠, 사실은 이거는. 근데 달러를 어느 정도만 갖고 있으면 그 반대의 상황, 원달러 환율이 올랐을 때도 수혜를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걸 ETF도 달러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 아까 말씀드렸더니 물렸을 경우에 네.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패자부활전을 주로 이용하는 게 미국 월배당 ETF예요. 네. 미국 월배당 ETF는 제가 좀 수익률이 높은 것은 달러 투자를 해서 한 10% 정도 물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ETF는 지금 한 2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배당도 한 5%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30%의 수익률을 올린 거죠. 네. 그러면은 달러 투자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따박따박 월배당도 입금이 되고 수익률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그 환율에 내가 ETF를 샀다면 아무것도 지금 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이 환율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이 많이 달라지는데 환율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작가님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예.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제가 글에서도 책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예측을 하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에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장점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수 투자자와 하수 투자자가 정해져 있고 또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 좀 뭐 고급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통찰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임하는 자세나 뭐 투자 규모도 다를 테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일반 투자자들은 좀 불리한 조건에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을 가지고 달러 투자를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전문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나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측 자체를 못한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아까 1150원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이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레인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달러를 사도 돼야 되는 가격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뭐 한 1200원대부터 달러를 사기 시작해갖고 1080원까지 다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러를 살 때마다 글을 올리다 보니까 1080원에 제가 달러를 사자마자 이제 이게 반등을 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올해 1년 안에 가장 저가였죠. 그럼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1080원에 그 바닥을 알고 사셨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맞아. 떨어질 때마다 산 거예요. 걸린 거죠, 그냥. 주식이랑 똑같네요. 예, 그렇게 나서 오르면 또 팔고 계속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보다 좀 강점이 있는 게 주식 투자는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말도 해요. 달러 투자 어떤 타이밍을 놓쳤다고 쌌을 때 샀어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서 잃는 것보다 사지 않아서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얘기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떤 타이밍을 놓쳤더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놓쳤으면 내가 뭐 좀 기회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높은 가격에 무리해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 샀네 오늘. 가만히 있으면 또 지가 내려와요.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투자는 아마도 어떤 투자는 너무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못 사잖아요. 내가 옛날에 샀던 가격도 생각나고. 근데 달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영원히 수수료도 영원이고 영원히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150원 그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추가 매수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게 지금 장세가 계속 그래도 어쨌든 스테이블해서 이렇게 예.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옛날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강세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700원대까지 이렇게 하락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혹시 그때 본인이 샀었어야 되는데. 폭락을 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본인이 뭐 엄청나게 뭐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1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았을 때가 1,080원이었고요. 가장 높았을 때가 1년 기준으로는 1,220원 정도였어요. 그럼 그거 한 20% 정도의 등락이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달러 투자가 안정적이라는 것 중에 이제 변동성이 작다라는 건데 진짜 고점에서 샀어도 1년 이내에 20%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은 뭐 하한가 몇 번 맞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도 오는데 달러 투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그 낮아지는 700원까지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기뻐해야죠.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나빠요. 제가 이제 달러 투자를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으면 저도 괴로워요. 왜냐면 베네수엘라라든지 터키라든지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맞아. 그럼 국민들 삶이 힘들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시키고 난 이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거가 더 좋은 어떤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달러가 지금 이제 올해 뭐 예상치 이익이 순이익이 뭐 160조 이런 그럼 어쨌든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일단은 어쨌든 워낙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환율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레인지는 알 수 있어요. 내년 1월에 아마 환율이 1,3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있을 겁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1,700원 가고 700원 가고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거 전문가들이 뉴스 기사나 이런 데서 1,100원 깨진다. 아니 뭐 그 1,000원까지 간다. 막 이런 막 전망들이 막 난무했었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기다려서 1,080원일 때 안 사고 더 난 1,050원 이하에서 사야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믿지 않았어요. 환율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놓고 1,080원에서 사고 1,050원 되면 그때 또 사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물론 고수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아예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이 그냥 오르면 팔고 오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도 이게 1,300원 이상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막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 근데 저는 1,300원에 팔았어요, 그냥. 올라서 그냥 수익이라 파는 거예요. 미래를 전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운 좋게 그때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고수분들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청취는 하고 좀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않는 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옛날에 뭐 은행에서 무슨 상품이 나가지고 기업들 많이 피해를 입은 게 있잖아요. 환율 가지고 환해지 상품이 나가지고. 하여튼 예측하는 게 그렇죠. 쉽지. 되게 힘들어졌죠 기업들이. 지금도 소송 뭐 아직 끝났나 모르겠다 소송하고 있던데.